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릭터 시트 작업에 대한 이야기 파트입니다. 다들 캐릭터 시안도 짜보시고 그 시안들 중에서 선택도 하고 다듬으면서 디자인을 확정 지으셨나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빡빡하죠? 그러면은 시트 작업은 조금 뒤로 미뤄두셔도 괜찮아요. 일러스트를 작업하고 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공을 더 들여서 열심히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디자인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트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편히 들어주세요. 캐릭터 시트 작업은 쉽다. 캐릭터 시트 3면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했었죠. 3D 모델링을 위해 혹은 팬아트나 재창작을 위해 정면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본 복장 구조를 알 수 있는 설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강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아마 오늘의 이론은 간단할 거예요. 왜냐? 3면도는 딱히 어떤 노하우라던가 특수한 스킬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보통 지켜주면 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정면, 외측, 후면 설명이 제대로 될 것, 오차가 적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옷의 구조가 가능한지,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구조도 설명해 줄 것.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면 다시 그려주거나 해서 설명을 할 것 정도입니다. 간단하죠? 시트 작업은 그냥 그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각도를 그려야 한다는 게 귀찮고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귀찮고 힘들어도 꼭 해봅시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참을성, 끈기도 길러지고 옷을 더 구조까지 고려해서 세세하게 디자인하는 습관도 길러집니다. 안 그려본 인체 각도도 그리게 되니 입체 감각을 늘리기도 좋고요. 그러니 시간 내서 꼭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러프를 짜고 그 중에서 디자인을 선정하고 그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다듬었다면 이제 시트 작업을 해야겠죠. 시트 작업엔 어떤 것들을 그려야 할까요? 근데 나는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이라서 시트 작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다면, 딱히 시트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안 하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시트 작업을 해보면 일을 받을 수 있는 폭도 늘어난다거나,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더 섬세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게 되고, 자기가 뭐 습관적으로 그리게 됐다던가, 그런 자신의 디자인 오점이라던가 착오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시트 작업에 들어가 봅시다. 이 캐릭터 다들 보셨을까요? 무편집으로 올린 캐릭터죠. 간단하게 캐릭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은 첨부했던 이것과 캐릭터 기획서인데 여기 이름, 몇 용도 이렇게 적어놨었죠. 2강 강의 자료에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이전에 그렸던 캐릭터를 다시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상어와 잠수복, 수영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시안을 작업했습니다. 총 5개의 시안을 작업했는데 저는 1번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기 넘버링. 여기 1, 2, 3, 4, 5 왼쪽부터 1번이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왠지 이번에는 대중들의 취향에 맞추고 싶더라고요. 전 항상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투표를 올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도와줘 하고 투표해줘 이렇게 올렸어요. 5개를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트위터 구조상 4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감추려서 2번을 빼고 이렇게 올렸어요. 했더니 4번이 압도적으로 높았네요. 아까 제가 화면에 띄운 5개의 시안에서는 4, 5번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4번 시야는 이렇게 비키니라서 노는 수영복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하고 5번은 좀 더 스포츠한 형태의 수영복이라서 역시 전투랑 관련된 캐릭터면 5번이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5번 디자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쪽에는 수영복, 겉에는 코트, 뒤에는 상소통이 들어가 있고요. 팔에는 고글 넣어주고 부분 상어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이런 상어 이제 피부에 상처난 느낌이라던가 아감이 있고 여기 머리에 지느러미랑 꼬리도 그려졌습니다. 총도 원래는 저격총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역시 바다에서 싸우니까 작살총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작살총으로 변경해줬어요. 확실히 디자인을 다시 하고 시안을 여러 개를 만드니까 디자인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예전 디자인이죠. 예전에 그렸던 한 3, 4년 전에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 저도 이번 기회에 시안 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제가 대중들과 취향이 거리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면은 제작 중인 시트 장면을 봅시다. 지금 제작 중인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구조가 반측면, 그리고 반측면 코트를 벗은 내의, 그리고 반측 후면, 정면, 측면, 여긴 후면을 그릴 거고요. 여기는 정면, 측면, 반측면의 얼굴, 그리고 무기, 소품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 위주로 그려주시면 돼요. 정측 후면만 있어도 설명은 되겠지만 내가 좀 더 자세하게 구조를 설명하고 싶다면 이렇게 반측 후면을 따로 또 그려줘도 상관없는 거죠. 얼굴을 따로 떼어서 또 그린 이유는 얼굴을 세밀하게 표현되었으면 해서입니다. 3D 모델링을 예상했을 때 너무 간략하게 해서 오차가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하고 그려주면 오차도 적어지고 모델러분도 편해지죠. 혹은 모델러가 얼굴을 캡처해서 전달 주시면은 제가 다시 덧그려서 피드백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무기는 아직 러프하게 두었습니다. 일러스트를 그릴 때 어떤 실루엣이 멋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일러스트랑 동시에 디자인을 진행할 것 같아요. 무기는 중요한 게 두께도 그려주면 좋습니다. 반측면에서 표현이 되었다면 괜찮겠지만 무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런 측면샷만 있다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기도 두께라던가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그려줍시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작살총을 그린다면 작살과 그 작살에 따라오는 사슬도 같이 그려주면 좋겠죠? 해서 회사에서 일할 땐 보통 시트에 규격이 있는데 개인 포트폴리오는 그런 제한이 없죠.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시트들이 여태까지 있었고 님도 여기에 맞게 정축 후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개인 포폴은 그게 없어서 감 잡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여주면 됩니다. 나 이렇게 당장 3D화 시켜도 괜찮은 디자인을 할 줄 알아 한다면은 정면, 측면, 후면, 삼면도를 그리셔도 좋고 내가 표정을 잘 그려 한다면은 표정 바리에이션을 넣어도 되는 거죠. 나 무기도 겁나 잘 그려 한다면은 무기도요. 해서 시트 포트폴리오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캐릭터의 면모들, 설정 혹은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즐겁게 자기 캐릭터를 사랑해 봅시다. 캐릭터의 소품이나 뭐 즐겨 먹는 음식을 넣어주셔도 되는 거고요. 물론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되겠죠. 막 소품은 막 20개, 30개 그리고 캐릭터 설정화는 잘 안 남아 있다던가 해서 디자인은 잘 보여줄 수 있게 기본이 되는 반측면이라던가 뒷면은 그려줍시다. 자, 그럼 다시 정면으로 가서 조금씩 더 설명을 보충을 할게요. 이렇게 러프한 정면이 있는데 제가 아마 자료로도 첨부를 할 거예요. 그때는 완성본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로 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정면을 그릴 때 유의할 점은 정면에서 구현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려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치마의 실루엣이라던가 리본이나 머리카락 등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났으면 하는지 열심히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측면, 후면 작업하면서 조금씩 수정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니까 열심히 그려줍시다. 이 캐릭터의 경우 두상 여기가 살짝 각이 진 형태죠. 완전 동그랗지 않고 그리고 이런 뾰족 튀어나온 지느러미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헤어스타일의 부피랑 각도 신경 써줬고요. 코트의 부피나 코트 깃의 각도, 솜의 부피도 같이 고려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면을 그리면서 얼굴도 다시 그리는데 이렇게 빼놓은 거 있죠. 이것도 좀 더 수정하고 싶어서 더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차를 줄이기 위해 더 예쁜 얼굴,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죠. 얼굴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눈 표현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대로 만들어질 거니까요. 대충 이런 눈 흐리멍텅하게 그리는 거는 안 좋아요. 막 속눈썹이라던가 속눈썹 아래 몇 가닥이 있는지, 쌍꺼풀은 얼마나 있는지, 여기 접힌 표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만들어질 거니까요. 해서 하는데 물론 원화마다 필요한 퀄리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열심히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짓는 그림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얼버무리는 습관도 사라지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남은 건 모델러님의 몫.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나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글로도 써줍시다. 뭐 뒤통수를 뭐 이렇게 동그랗게 귀엽게 해주세요 라던가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아요. 이제 측면과 후면에 들어갑시다. 아마 다른 원화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원화들이 있어요. 다른 각도들과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깨나 가슴이나 허벅지, 엉덩이, 무릎 라인 이런 것들 맞춰주기 위한 거죠. 허리면 허리, 골반은 골반, 어디서 카라가 시작하고 끝나는지 등등 그리다가 어라? 너무 머리카락이 기네? 이쪽 치마가 더 짧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막 당황하지 말고 정면과 맞춰서 조금씩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 몸과 옷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데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작업할 때 아주 수월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고 여러분들도 제작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더라. 이렇게 레이어 나눠 놓으니까 저번에 수정할 때 되게 편했어. 이런 식으로 좋은 노하우들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꼬리도 어떻게 튀어나올 건지 산소통은 어떤 각도로 매달려 있는지도 표현해 줍시다. 네, 후면 같은 경우는 앞모습이 실루엣이 당연히 정면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저는 앞모습 레이어를 복제해서 위에다가 레이어를 생성해서 덧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다면 레이어를 복제해서 비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제를 해두고 무릎 뒤쪽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뒷모습이 금세 만들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자주 쓰십니다. 혹시나 뒷모습 언제 그려 한다면은 앞모습에다가 트레이싱을 해서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리터칭을 해서 그려주셔도 빠르고 편합니다. 아주 조금씩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속도도 생명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두 개가 생겼네. 다리에 칼도 여기 있겠죠. 이렇게 캐릭터의 뒷모습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디자인해줍니다. 저는 수영복 네이만 그려서 아직 많이 허전하네요. 그래서 뒷모습도 열심히 그려주시고 이렇게 정면, 측면, 후면과 얼굴을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표현됐다면 다음엔 표현되지 않은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을 그려주면 돼요. 옷의 구조라던가 아까 말했던 무기 두께, 디테일, 설정 등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 혹은 설명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저는 SD 캐릭터나 표정도 그리는 편인데요. 이러면은 캐릭터성이 잘 보여서 좋더라고요. 여기는 없지만. 그리고
나는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꾸미고 싶다.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들면 좋겠다 싶으면은 테두리라던가 꾸며주십시다. 이렇게 캐릭터의 이름이라던가 문양이라던가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소속이나. 저는 꾸미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것저것 책이나 잡지를 참고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준 템플릿 시안이라던가 디자인 도안 책들 정말 찾으면 많으니까요. 자신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서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올려주면 아주 좋겠죠? 정성이 들어간 포트폴리오를 누가 싫어할까요? 캐릭터의 분위기나 설정에 맞춰서 꾸며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임시긴 한데 여기에서 파도가 드리워지는 느낌도 넣고 싶고요. 이렇게 삼면도에는 파도가 철썩 내려오는 것과 이렇게 사슬들로 구분을 짓고 싶어요. 여기 소품들 넣고 여기도 파도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론도라는 캐릭터예요. 심플하게 꾸민 캐릭터 시트인데요. SF 스타일이라서 깔끔하게만 작업했습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자잘한 그림들로 캐릭터의 다른 면모도 보여줬죠. 안쪽 의상이라던가 이렇게 SD 이런 거. 얼굴, 여기는 표정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사원증도 그려주면서 얘가 어떤 소속에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간단하게 텍스트 프로필도 있어요. 생일이라던가 뭐 종족이라던가 키라던가 이런 것도 넣어줬습니다. 다른 예시로 2023년 유키미쿠 공모전에 낸 그림이에요. 절대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공모전에 낸 그림이니 알아주시고 디자인도 겸사겸사 설명한다면은 유키미쿠를 항공사 직원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비행기 티켓처럼 꾸며줬고 중간에 비행기 이렇게 항로처럼 구분도 지어주고요. 이렇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넘어서 시트 한 장을 저의 아이디어로 채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업해보시면은 재밌고 뿌듯할 거예요. 한 장을 가득가득 내가 책임지고 나의 모든 걸 담는 게 되게 두근거리는 일이지 않나요? 심플하게 작업해주셔도 돼요. 이걸 막 꾸민다고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지진 않지만 해보면은 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팁이 있습니다. 인게임을 상상하면서 원화를 그리자. 쉽게 말해서 원화를 그릴 때 게임 속에서 뛰노는 자신의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게임 원화 취준생 분들이라면 참여하고 싶은 스타일의 게임이 있을 거예요. 3D일 수도 있고 2D일 수도 있고 카툰 렌더링일 수도 있고 소맵 캐주얼일 수도 있고 스타일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스타일의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이런 게임에 내 캐릭터가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해보는 거죠. 자, 보시면은 미오요 원신의 이제 원화와 모델링이고 아이덴티티 게임즈의 드래곤 네스트 원화와 모델링이에요. 보시면은 원화와 모델링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죠? 원신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다고 보이고 드래곤 네스트도 정말 비슷하죠? 손으로 그린 듯한 이 느낌들을 아주 잘 옮겨줬어요. 이처럼 내 그림이 게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보이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그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신 길티기어 같은 셀식 카툰 렌더링 그래픽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게임에 지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 원화의 채색도 셀식으로 넣어야겠죠? 옷주름도 애니메이션을 참고하면서 만화적인 셀식의 옷주름을 넣어야 할 거고 캐릭터의 아웃라인도 신경 써줘야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원화의 스타일도 달리하면 좋습니다. 와, 지금 당장 게임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아니면은 게임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 한다면은 정말 성공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우리 모두 생동감 있는 튀어나올 것 같은 캐릭터들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제 시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시트 작업에 대해 자주 듣는 질문들을 정리해왔습니다. 나중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은 3년도 시트 제작할 때 보통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나요? 인데 회사마다 분량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반측면, 반후측면 원화를 캐주얼인데 5일, 7일에 그렸어요. 대신에 퀄리티나 밀도가 조금 더 러프했다는 점. 캐주얼 게임이라서 디자인이 복잡하지도 않았고요. 반대로 이제 밀도가 높은 3년도 시트 원화는 14일 정도 그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는 장르, 게임, 이제 밀도에 따라서 확확 갈린다는 거죠.
무기 디자이너가 있어서 무기는 디자인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었고, 소스를 많이 제공해줘서 그렇게 그리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곳도 있고, 모델링 바디를 제공해줘서 위에 더딥히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회사마다 그리는 분량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캐릭터의 밀도에 따라서도 갈리니까요. 무기가 있고 없고 무기가 복잡한 애에 따라서도 갈리는 게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 혹은 외주로 시트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안 맞다 싶으면 건의해보세요. 무작정 늘려줘잉 이러지 마시고, 이 캐릭터는 이 부분이 복잡해서 디자인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던가, 이런 작업이 며칠 혹은 3년도는 며칠, 무기는 며칠 이 정도로 제가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하고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건의하면 됩니다. 만약 업데이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촉박하면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를 해야겠죠? 그래도 힘드시다면은 일단 말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농땡이를 부리려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퀄리티로 그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 부탁드리는 거니까 사측에서도 이해해 줄 겁니다.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 같은 게 있나요?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나 신입 때는 실수도 하고 배워나가는 거니까 실수 자체에 너무 의기소침안해지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앞면과 뒷면이 다른 건데요. 3면도 설명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옷의 구조가 이어지게 타당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게 생겼다면 제대로 보이게 따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갑옷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어깨 갑주, 팔 갑주, 팔꿈치 갑주 등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그려줘야 돼서 갑옷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면 좋습니다.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팔을 들어 올리거나 접었을 때 갑옷이 씹히기 때문에 신경 써주면 좋아요. 갑옷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이거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접었을 때 괜찮나? 생각해주면 좋아요. 이런 고증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경 써도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 바쁘면 정신없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실수한 걸 알아채면은 정중하게 잘못 드렸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빨리 고쳐서 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포트폴리오 3면도를 준비할 때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의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때에는 마치 누가 양식을 만든 것처럼 정직하게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길게 쓰는 유형이 많았는데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림일수록 더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물론 파일명이나 간단 설명의 개인 포트폴리오 작업입니다. 상어를 모티브로 한 잠수부 자자 캐릭터입니다. 뭐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막 이 캐릭터의 나이, 어디서 태어나고, MBTI는 뭐고, 혈액형, 생일, 아마 이런 걸 적어도 바쁘셔서 못 읽는 경우가 대반일 거예요. 만약 시트 레이아웃 디자인 상에서 캐릭터 설명이 좀 영어로 좀 샥샥 들어가면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넣고 싶어 이러면은 넣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절대로 필수는 아니라는 거. 만약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간단한 설명란에 넣으시거나 면접 볼 때 말하시면 돼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거에서 영감 얻었어요. 하고 면접 볼 때 말하면 되니까. 그리고 보통 잘 그려진 그림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읽히니까 절대 이런 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캐릭터의 기타 표정이라던가 설정이라던가 회사에서 제시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싶은 걸 그려 넣어도 되나요? 네, 캐릭터 제작에 관련이 있다면 넣으면 좋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도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원화를 꼼꼼히 보고 영감을 얻으면서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을 도울 수 있는 캐릭터성을 더 부여하거나 부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려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캐릭터의 스킬이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동작이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것들요. 물론 전부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남았는데 더 캐릭터를 부각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으면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설정 추가되어도 좋을 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을 넘겨서까지 막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충분히 그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캐릭터 시트 작업에 대한 챕터도 마무리됐습니다. 막막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었나요? 의외로 별거 아니죠? 다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힘을 내서 시트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봅시다. 다음 챕터부턴 아까 말한
이 캐릭터에 대한 일러스트화를 시킬 건데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화에 들어가기 전에 일러스트에 대한 이론도 잠깐 보고 갈 거니까요. 혹시 디자인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어서 마무리하고 일러스트 작업에도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한 계단 오르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챕터에서 봅시다.